추선이의 자택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음모론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말이야. 돈 받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가? 수년 전에 음모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박근혜 정권 말기쯤에 밝혀졌어. 돈 받는 걸 봤어요. 국정원이 돈을 줬다는 걸 밝혀졌어. 심지어 정경련에 돈 모아가지고 줘. 그러다가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국정원이 아예 정경련 돈 모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고 아예 활동비를 대주는 방식. 그래서 특정 사안마다 가서 시위해. 무슨 사건만 나면 귀신같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시위하고 화형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남자인지도 모르고 박원순이 인연 나와 막 그러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네. 근데 이 추선이 이 양반이 집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네요. 헐. 아, 잘 사시네. 얼마나 많이 빼돌렸길래 이럴까. 국민 세금으로, 해? 아니면 수당을 많이 받으신 건가? 빼돌린 게 아니고? 그래서요, 추선이가 언젠가 자기 변명할 때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옥순도 그렇고, 추선이도 그렇고,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만약에 자기한테, 집회하는 인원들한테 이 일당 주세요라고 하면 그 중에 얼마나 띵가먹고, 특히 이제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신변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네. 그 상태에서 추선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쉴드를 쳤냐면 내 기억이에요. 우리는 무슨 지원을 받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회비 10,000원, 20,000원씩 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쇼로 어버이연합 사무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다까지 나와요. 그게 쇼였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정원이 빵빵하게 대주고 있었는데. 옛날에 수요 집회 현장에서 추선이가 제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확 하는 거를 우리 신비가 땡겨가지고 안 찔렸거든요. 그때 찔렸어야 돼. 강남구 논현동 그 집, 탐나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되면서 추선이를 추총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추총장이라고 하니까. 그 추선이 연설하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어요. 추선이 연설이 그쪽 적폐 세력들이 하는 지들 시민단체 연설 중에 가장 선동적이에요. 정말 약장사같이 연설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잘도 뽑았네. 자,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의 이야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금 여당의 파이팅 전략 중에 하나가 구정권 사람들의 비리 문제 같은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권성동이 관련되어 있는 강원랜드. 이봐 성동이 유행어 만들었다고 하시던데요. 뭐 그게 유행어예요. 이봐 성동이 나도 한 자리 챙겨줘. 근데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압수수색했어요. 20일 날. 그래서 뭐 수사를 한다고 하고 확실히 이런 지점이 있어요. 국회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토호 세력들이 비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예를 들면 강원도 쪽 같은 데 가면 각종 군 이런 데에서 의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쪽만 당선돼. 견제가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사실상 거의 눈 감아진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정 지역 가면 진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리대표로 기존의 야당이 한두 명 뽑히는 정도 빼고는 당시 여당이 싹쓸이해버리는 정도 구조가 되면 어떤 비리가 일어나도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비리들에 대한 지금 수사, 이쪽은 이것도 적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원유철 전 보좌관한테 수천만 원 건넨 친분 기업인,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유철이 지금 지역구가 평택이죠. 얼마 전까지 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한국도 행만들자 이지휘자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 토호 세력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체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사람이 호텔, 위탁 경영 이런 거, 골프, 레저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어.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뭐 개장 행사 같은데 국회의원을 불러. 그렇게 결탁돼 있으면서 정치적인 정치자금 대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가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지냈던가 하는 생각을 많이 왜? 뭐 하셨어요, 도대체? 저는 다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왜 얻어먹을 생각을 못했던가.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걸 어떻게 간 떨려서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세계 사는 사람들 같아요. 유철이 뭐 필요한 거 없는가?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금액을 받고 과연 했을까? 세 발의 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보좌관이 받았다는 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보좌관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네. 있어서 알잖아요. 네. 대부분 국회의원 대신에 일처리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수수료 정도 받았겠네. 국회의원한테 이런 청탁을 해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거나 취직을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되는 게 단적으로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강요하는 돈이 억대예요. 일반 교사. 그냥 교사로 들어가는 게요? 예. 사립학교에서 재단에서 원하는 게
보통 그 비리가 밝혀지면 사학 비리가 밝혀질 때는 교사 평교사로 취직하는데 억대가 움직여요. 한 명에 대해서. 네, 한 명에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게 어때요? 아니 평생 준공무원으로 있다가 연금도 받고 하는데 장사보단 낫죠. 교원이. 근데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는 꼬치자르기예요. 명백하게. 보도에 보니까 얘기했더만요. 이제 원유철의 보좌관 출신인 K모 씨, 50대 중반인데요. 원유철 의원의 보좌관 재직 당시인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 사업 W사 대표 박모 씨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알선 수재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당시 W사는 신용 등급이 낮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K씨로부터 W사의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원유철 의원과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독대 후 정상 절차를 건너뛰고 시설 자금 490억 원, 운영 자금 1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듬해 4월 25일 K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요. K씨는 현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저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자금 490억하고 운영자금 100억이면 590억을 대출받은 거잖아요. 비리로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590억을 대출받았는데 리베이트가 과연 몇 천만 원이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새끼잖아. 예. 사실 이 K씨 위에는 원유철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원유철은 얼마를 받았겠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이게 590억 정도면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약 한 50억 정도는 움직였을 거예요. 10% 정도 띄워줬겠죠. 예, 최소.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돈을 꽁꼬로 받았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았을 거예요. 아마 보통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큰 자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움직일 때는. 드러난 것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겠죠. 예. 꽁꽁 숨겼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근데 요런 일이요. 지금의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 됐어요. 가루도 둘째치고 이 산업은행장하고 독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예. 조금만 이상하게 포착되면 정치인들은 수사할 수 있거든요. 야당 털려고 생각하면 이런 걸로 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되는 상황을 갖고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말 너무나 흔한 말이 돼버렸지만 적폐 세력이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를 해요.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고 뇌물 받고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것이냐 말하는 어불성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정기국회 할 때 강원랜드 이런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보좌관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능력이나 머리가 있으면 국회로 직접 들어가는 거고 측근이면서 이제 국회로 들어갈 만한 어떤 상황들이 안 되는 그런 실력은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측근으로서 무슨 특보 이런 이름 네, 달고 다니면서 네, 맞아요. 지역사회 쓸고 다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하신데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민원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그렇지. 그것이 민원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구시대 정치는 상징이 그런 거잖아요.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 얼마를 빼먹는다. 예. 이런 방식이고 지금 이쪽 민주화 세력 쪽에서는 사실상 고맙게도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그런 짓 했다가는 아작나기 때문에 죽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던 거죠.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의 국회 풍경을 들어보면요. 모든 가방에는 현금이 들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분들이 다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죠. 그렇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분이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시각이 아주 훌륭해. 자, 그리고 하나 더. 박찬주 이야기 또 해야 돼요. 박찬주가 갑질.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것도 군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직권남용은 이제 민간 검찰이 수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다 그렇잖아. 지금 봐요. 권성동도 그렇고 원유철도 그렇고 박찬주도 그렇고 박찬주가 누구라고? 박근혜를 땡땡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시스터. 박지만의 동기여서 예. 박지만의 동기들이 승승장구한 건 누구나 달려진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지만 빽이 있다 보니 이놈들이 사실은 거기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는지는 몰랐어. 내가 봤을 땐 그래. 한참 잘 나갈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 3개짜리일 때도 별 4개짜리일 때도 국방부 장관의 명령 정도는 받아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실세였던 거죠. 근데 갑질만 했을까 우리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뇌물수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국방비리인데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특정 민간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압수수색 계좌 추적을 통해서 민간 고철업자와의 돈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철업자들이 확 들어오네요. 고철업자.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수송대대였거든요. 네. 자동차만 있는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기름으로 해먹는다고 하죠. 전문용어로 해먹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근데 이 고철업자는, 고철업자가 야. 네, 입찰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잡힌 건데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인하진 않겠죠. 이게 고철업자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가 나오겠어라고 얘기하는데 군대는 요즘 PX로 바뀌었잖아요. PX가 편의점으로 바뀌었잖아요. 음료수 마시면 다 알루미늄 캔이에요. 알루미늄 캔에 스테인리스 꼬다리. 예.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리고 진짜 고철 장비 있죠. 네. 군용 장비가 네. 폐기되는 장비가 일반 민간 제품에 비해서 철 함량이 굉장히 좋은 품질이 좋은 고철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앞에 범퍼라고 하죠. 네. 범퍼가 보통 민간 차량, 일반 차량들은 뭐 플라스틱으로도 돼 있고 알루미늄으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뭐 합성 수지로도 돼 있고 한데 군용 차량은 100% 강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팔면은 민간에서 뭐 이렇게 몇백 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군용 트럭 프레임 하나가 훨씬 가격이 비싸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제2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들을 그렇죠. 독점할 수 있게 해주면 이 단위가 수십억 수백억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글쎄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른 잡아도 그러면 보통 한 15만, 2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쪽이 수도권이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 있는 부대가 강원도 쪽에 있는 부대보다 한 2배 정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원도 쪽의 어떤 사업권을 독점하도록 해줬다 그러면 받은 돈이 최소한 수억 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치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원들한테 이 일당 주세요라고 하면 그중에 얼마나 띵가 먹고 특히 이제 탈북자들 같은 경우 그게 쉽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신변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네. 그 상태에서 추선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쉴드를 쳤냐면 내 기억에요. 우리는 무슨 지원을 받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회비 10,000원, 20,000원씩 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쇼로 어버이연합 사무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다까지 나와요. 그게 쇼였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정원이 빵빵하게 대주고 있었는데. 옛날에 수요 집회 현장에서 추선이가 제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확 하는 거를 우리 신비가 땡겨가지고 안 찔렸거든요. 그때 찔렸어야 돼. 강남구 논현동 그 집, 탐나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되면서 추선이를 추총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추총장이라고 하니까. 그 추선이 연설하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어요. 추선이 연설이 그쪽 뭐 적폐 세력들이 하는 지들 시민단체 연설 중에 가장 선동적이에요. 정말 없어요. 근데 그런 비리들에 대한 지금 수사, 이것도 적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원유철 전 보좌관한테 수천만 원 건넨 친분 기업인 이렇게 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유철이 지금 지역구가 평택이죠. 얼마 전까지 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한국도 핵만들자 이지휘자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 토호 세력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체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사람이 호텔, 위탁 경영 이런 거, 골프, 레저 사업 이런 거 하고 있어.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해. 뭐 개장 행사 같은데 국회의원을 불러. 그렇게 결탁돼 있으면서 정치적인 정치자금 대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가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지냈던가 하는 생각을 많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도대체? 저는 다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왜 얻어먹을 생각을 못했던가.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걸 어떻게 간 떨려서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추선이의 자택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음모론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말이야. 돈 받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가? 수년 전에 음모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박근혜 정권 말기쯤에 밝혀졌어. 돈 받는 걸 봤어요. 국정원이 현장에서. 돈을 줬다는 걸 밝혀졌어. 예. 심지어 정경련에 돈 모아가지고 줘. 예. 그러다가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국정원이 아예 정경련 돈 모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고 아예 활동비를 대주는 방식. 그래서 특정 사안마다 가서 시위해. 무슨 사건만 나면 귀신같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시위하고 화형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남자인지도 모르고 박원순이 이년 나와 막 그러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네. 근데 이 추선이 이 양반이 집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네요. 헐. 아, 잘 사시네. 얼마나 많이 빼돌렸길래 이럴까. 국민 세금으로, 에? 아니면 수당을 많이 받으신 건가? 빼돌린 게 아니고. 그래서요, 추선이가 언젠가 자기 변명할 때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옥순도 그렇고, 추선이도 그렇고,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 만약에 자기한테 지피하는 낙장사 같이 연설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잘도 뽑았네. 자,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의 이야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금 여당의 파이팅 전략 중에 하나가 구정권 사람들의 비리 문제 같은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권성동이 관련되어 있는 강원랜드. 이봐 성동이 유행어 만들었다고 하시던데요. 뭐 그렇게 유행어요. 이봐 성동이 나도 한 자리 챙겨줘. 근데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압수수색했어요. 20일 날. 그래서 뭐 수사를 한다고 하고 확실히 이런 지점이 있어요. 국회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토호 세력들이 비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예를 들면 강원도 쪽 같은 데 가면 각종 군 이런 데에서 의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쪽만 당선돼. 견제가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사실상 거의 눈감아진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정 지역 가면 진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리대표로 기존의 야당이 한두 명 뽑히는 정도 빼고는 당시 여당이 싹쓸이해버리는 정도 구조가 되면 어떤 비리가 일어나도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세게 다는 사람들 같아요. 유철이 뭐 필요한 거 없는가?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금액을 받고 과연 했을까? 세 발의 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보좌관이 받았다는 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보좌관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네. 있어서 알잖아요. 네. 대부분 국회의원 대신에 일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수수료 정도 받았겠네. 국회의원한테 이런 청탁을 해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거나 취직을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되는 게 단적으로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강요하는 돈이 억대예요. 일반 교사. 그냥 교사로 들어가는 게요. 예. 사립학교에서 재단에서 원하는 게 보통 그 비리가 밝혀지면 사학 비리가 밝혀질 때는 교사 평교사로 취직하는데 억대가 움직여요. 한 명에 대해서. 예, 한 명에 그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게 어때요? 아니 평생 준공무원으로 있다가 연금도 받고 하는데 장사보단 낫죠. 교원이. 근데